안녕하세요, 설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단꾸미 사이트에 들어와서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 단꾸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혹은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거든요. 제가 단꾸미에서 한국사와 독서 과목을 강의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단꾸미의 또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많고 또 주변에 저희 학부형님들도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현장에 저와 함께 단꾸미의 질문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꾸미 런칭 소식을 듣고 시작하자마자 아이와 함께 단꾸미 수업을 들으면서 단꾸미에 푹 빠져있는 예나 엄마 전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차를 내고 부랴부랴 달려온 워킹맘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워킹맘 대표로 궁금한 점들을 모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워킹맘 대표라는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답변을 또 해주실 단꾸미 대표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꾸미 교육사업실을 맡고 있는 교육사업실장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꾸미 초등수학의 책임연구원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논술의 책임연구원 허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꾸미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뭐 하는 곳이지 그러고 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단꾸미가 뭐 하는 곳인가요? 단꾸미는 기존의 어떤 교육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마트 러닝인데요. 누적 수강생 910만 명 이상을 가지고 계신 정승재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스토리텔러이신 설미석 선생님, 그리고 대치동 1타 강사이신 정수아 선생님의 논술, 이렇게 최고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초등 스마트 러닝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수능 1타 선생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서비스 된다고 알고 있는 건 한국사, 독서, 그리고 논술, 수학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목도 혹시 수강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다른 타사의 경우에는 국영수사가 이렇게 기본 과목들을 하잖아요. 우리 초등생들이 정말 중요한데 어렵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수학, 그리고 아이들의 문해력 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독서와 논술, 너무나 중요하고 수능의 필수 과목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알아야 되는 한국사까지 그렇게 4과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 중심으로 저희가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이 가장 모든 학부형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이게 유전자라고 모든 것이 저희 아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어서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들 눈높이는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혹시 뭐 수강해보신? 사실 승재쌤이 초등을 해주실 거라고는 기대도 못했고 이제 중등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초등 수학 강의를 해주실 때 뭔가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기보다도 설명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주시고 해설해 주실 때도 답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걸 애들이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승재쌤 말고? 네,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실 때. 그런데 단꾸미 수학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수학 들을 거예요 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챙겨서 수학을 듣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워킹맘이다 보니 더 아이 교육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아이의 수학만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개념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학원을 보내느냐, 다른 스마트 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 체험을 하고자 태블릿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게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습이 아니라 게임이야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집에서 저랑 같이 문제집 풀고 계속 그렇게 이어나오다가 근데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됐거든요. 계통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하나에서 틀어지면 아이가 무너지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이는 티처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엄마 나도 저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 단꿈이라는 걸 한다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다른 사이트도 동시에 체험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 네, 비교를 해보고자 신청을 했는데 정승재 선생님의 수업을 한 강을 듣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엄마 나는 이거 정신없어 못 듣겠어. 아이가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분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되게 차분했거든요, 분명. 근데 아이가 자기는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액션이 이렇게 많은 성재쌤이 더 집중이 되나라고 했지만 아이가 나는 이 선생님한테 배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서 저는 저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믿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 보면 요즘엔 QR코드로 이렇게 다 문제풀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활용을 해봤는데 문제풀이만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념과 문제풀이가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거를 좀 적절하게 버무려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딱 얘기를 했어요.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를 푸는데도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쏙쏙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 옆에서 제가 사실은 너무 재밌고 저도 수학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기는 한데 아이가 몰래 보세요. 왜? 왜냐면 같이 보지. 애들이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예나야 하고 불러주시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약간 독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공부할 때 저는 너무 듣고 싶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어폰 끼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구나는 알겠는데 믿고 맡길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정승재 선생님 수학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먼저 짚고 답변해 주시면 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라고? 예나야? 어떻게 인터넷 강의인데 아이 이름을 불러줘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딱 지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을 캐릭터화 했어요. 선생님을 캐릭터로 먼저 만나서 친근하게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고 그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랑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접목했습니다. AI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다 녹음을 해서 그것들을 AI로 변형해서 저희가 그 멘트들을 만든 거예요. 아이 이름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성, 이름 따로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불러드리려고 굳이 그렇게 나눠놓은 거였어요. 이 모든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정승재 초등수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타사 많이 이제 이용해 보셨다고 하시는데 보통 개념 강의가 교과서 개념을 그냥 읽어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의 개념 강의는 원리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 개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념 뒤에 저희가 문항이 붙는데요. 사실 굉장히 엄선한 문항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고요. 개념 강의의 문항이 한 10문항 정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개념 강의 10문항을 풀면 타사에서 20문항, 30문항을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 더 학습 효과가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된 아이들을 위해서 이후에 응용형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적용해서 그 풀어내는 스킬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먼저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문항을 제공해서 그것들을 따라 풀면서 개념이 쌓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원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본인이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워킹맘도 그렇고 보통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티처스에 나오는 바로 그 선생님이 수학 초등도 한대 정승재 쌤이야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결제하자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수업 내용도 궁금한데 이게 단꾸미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타사처럼 모두 다 아까 설명해 주신 개념, 뭐 심한 응용까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나요? 단꾸미 초등수학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재도 같이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건 교재를 제공해드리면 선행을 또 먼저 예습을 하시려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정승재 선생님을 통해서 개념을 처음 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개념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개념을 듣게 되면 학생들 학습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기를 원하고요. 그 이후에 복습용 교재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문항을 많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습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AI 맞춤 서비스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교재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의 그 성취도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항에서 오래 고민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후에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요. 아마 스마트 러닝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교재를 요청을 하시는데 교재는 복습용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처음에 학습할 때는 맞춤형 컨텐츠가 올바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꼭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여러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 아이의 그 데이터가 자꾸 쌓일 테니 개인별 온라인 학습이지만 아이에게 정말 특화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초년도에는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더 필요한 컨텐츠 그리고 더 필요한 커리큘럼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고요. 초년도에도 지금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AI가 진화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해당 단원에 해당하는 그 취약 문항도 제공을 하지만 사실은 개념을 몰랐을 때 이전 개념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도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 강의 문제들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온라인상에서 학습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시간 정보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학습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문항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단꾸미만 있으면 초등 수학의 개념부터 심화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5학년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3, 4학년에 부족했던 개념까지 저희가 모두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1년만 커리큘럼을 따라가신다고 하면 해당 학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족했던 빈틈까지도 모두 다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나 어렸을 때 단꿈이 있었으면 나 수학 잘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학도 기대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설민석 선생님께서 한국사 하시는 거야 당연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독서까지 선생님이 이번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독서 강의를 해주시는지 사실 이게 다른 데 어디에 있는 강의가 아니어서 되게 생소하거든요. 처음 독서 과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강의를 하는 직업이지만 작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제가 만드는 영상은 감독처럼 프로듀싱도 하고 편집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되게 막 신박해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게 창의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유전자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창의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이 뭐냐면 초등 때 책을 무지 많이 읽었어요. 웹판원 분들이 다니면서 청소년 명작 그게 한 벽을 메우고 있었거든요. 뭐 할 게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한 권씩 빼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줄글이거든요. 근데 그때 전 그 줄글의 매력을 확실히 느낀 게 캔디 보셨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없이 이렇게 인사이트가 열리는 거죠. 나중에 그 애니메이션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왜요? 테루스가 왜 저렇게 생겼어요? 나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많은 지식과 교훈, 감동도 주지만은 상상의 세계로 아이들을 인도를 해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빠바바바바바박 꽂기에는 유튜브 영상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해한 부분도 있고 정확치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영상으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의 상상력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독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제 TVN에서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29권을 읽었어요. 장르 불문하고 그때 이제 29권을 리뷰해주는 리뷰어였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삼국지 1600만. 이제 한 700만을 향해 달려오죠. 1700만을 향해서. 그래서 어린이판 책 읽어드립니다를 기획하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실장님 너무 좋으시다고 하셔서 책 읽어드립니다를 하게 됐고, 독서 과목을 만들고 준비하게 된 개연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두꺼운 책들, 벽돌 책들 읽어보자 새해에 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벽돌 책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의 이런 독서 수업,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줄글에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독해력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제시문이나 자료사료에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교과목의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실사구시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전들을 주로 다루는데, 고전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간 사랑을 받아왔던 작가의 그 인사이트가 지식으로서 머리에 담기고, 그 벅찬 교훈과 감동이 가슴에 담기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나 구조를 봤을 때 초등 때가 아니면 언제 마음을 열고 그 고전을 읽을 수가 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사실 입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 골든 타임에, 그것도 백지와 같은 상태잖아요. 뭐든 이렇게 다 그리면 그리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이의 예쁜 심장에 고전의 스토리를 소중히 담아주는 의미 있고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설명 다 듣고 보니까 저는 특히 독서 때문이더라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랑 같이 독서를 하다 보면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읽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논술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도 제 입맛에 딱 맞게 버무려지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꾸미의 초등 논술이 어떤 강의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사실 논술이라고 해서 이제 글쓰기만 하는 거 아니고 문해력 학습을 먼저 하고 이제 글쓰기 학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글쓰기 학습도 그냥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AI 논술이라고 하고 뭐 AI 첨삭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타사의 그런 논술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국어 교과를 교과에서 하는 그 학습 그 연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포함해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고전 명작을 읽고 그 책을 통해 자기가 얻은 인사이트를 생각으로 풀어갈 수 있게, 그 흐름대로 풀어갈 수 있게 글쓰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차별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가 수업 들을 때 아이만 듣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같이 보고 싶고 같이 듣고 싶고. 저는 한국사 수업도 아이 들을 때 옆에서 숨죽이고 이렇게 방문에 이렇게 기대고 듣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한국사는 또 어떻게 강의를 해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상하신 대로 잘하죠. 제가 이제 28년째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의예요. 그럼 이제 개념 설명하고 문제만 푸냐? 근데 딱 그것만 하면 그것도 설쌤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초등 강의잖아요. 막 시간이 없어서 요 8주 안에 빨리 한국사 끝내고 수학이나 영어 공부해야 될 고3은 아니잖아요. 또 첫걸음이잖아요. 근데 첫걸음인데 아이한테 야, 이순신은 말이야 1597년 명량해전 외워? 이건 제가 받았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지만 설쌤의 스토리텔링 양념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5학년 때 사회 과목 안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이 반만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퍼즐이라는 건 맞추라고 있는 건데 맞춰지지 않는 퍼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사의 그 뭐 취미를 갖지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다음이 굉장히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모든 과목 중에 문이과 예체능 포함해서 수능 필수인 과목이 한국사인데,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 쉬워서 오히려 이제 수능에서의 한국사는 문제가 아닌데 내신이 문제라는 거죠. 내신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내신은. 어렵구나 내신. 어렵죠. 어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국사의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따로 한국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게요. 고등학생들 영수 국어 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한국사를 한번 딱 잡아놓으면 중학교 내신 한국사는 복습의 시간 및 뽐내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요. 이거는 뭡니다. 아이들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중학교 때 탄탄히 다진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다른 아이들이 한국사 내신 때문에 막 머리 깨지면서 힘들어할 때 수학이나 뭐 국어나 다른 쪽에 치중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가슴 뛰지만 또 차가운 머리로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문제도 풀 수 있게 한 초등용 한국사 총정리 강의, 그것이 단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설쌤의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영상이 총 3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그인 하기 전에 처음에 궁금한 점 듣는 영상, 두 번째는 이제 로그인을 한 후에 듣는 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종 결제를 해서 단꿈 가족이 된 이후에 뭐 시간표도 짜야 되고 교재도 구매해야 되고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3가지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두 번째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 회원 가입이 어렵지는 않아요. 다들 해보셨지만. 근데 회원 가입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했어요. 단꾸미를 할 것이냐, 다른 스마트 러닝을 할 것이냐,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 체험을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쪽을 더 마음을 뒀었던 건 학습 중심보다는 초등이니까 문해력, 그리고 한국사는 아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 광팬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곡차곡 쌓아가면 다른 과목에도 조금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딱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좀 확신이 드는데요. 사실은 가장 또 현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꾸미의 금액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과목별로도 있을 것 같고 뭐 다 같이 할 수 있는 뭐 프리 패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 금액 네. 궁금하시죠? 회원 가입을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